계속 이어서 이제 사례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기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 다 생소한 거는 아니고요. 계속 제가 앞서 설명한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은 아, 사례관리자가 이런 일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첫 번째 자원조정자 역할을 한다. 사례관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말 자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연계. 뭐 이런 말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원을 조종하는 거예요. 발굴된 자원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떤 자원이 필요한지, 어디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쵸? 그래서 강점을 실행할 수 있는 기획과 자원 활용 능력, 자원 활용 가능성을 확인한다. 자원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또는 강점이 이 사람이 클라이언트가 있는지, 그것도 그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결핍된 모든 욕구를 서비스의 중복이나 반복 없이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원을 우리가 조정을 잘 해야 돼요. 중복, 누락 이런 거 없이. 그 다음에 다양한 시스템 간 연결. 이게 자원 조정이잖아요. 그쵸? 상호작용이 필요한 거죠. 너희 기관에서는 뭐, 우리 기관에서는 뭐. 그래서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자원 조정이에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필요한 모든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발굴하고 적절하게 조정하는 역할. 아유, 어떻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필요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상담을 하거나 뭐 교육을 하거나 같은 거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요. 그쵸? 직접적인 서비스 역할 수행과 클라이언트 자기지향성이 강화되도록 한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이제 서비스 제공하는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대처 능력을 잘 향상시켜 준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그래서 대처 능력,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서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 것. 그래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를 계획하는 역할도 필요하죠. 서비스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 문제를 적절히 사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 그쵸?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아니, 서비스 계획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계획자. 자, 그 다음에 개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뭘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면은 부모 자녀 관계 개선이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뭐 집에 가서 엄마랑 30분 이상 얘기한다. 가족 간에 뭐 같이 하루에 한 번씩 밥을 먹는다. 이게 다 숙제예요. 이런 게 과제예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거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상담도 받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가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상담 받으려면 또 상담에 와야 되는 거. 이게 다 클라이언트가 이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충족하기 위한 과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모두 계획하는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 서비스가 뭐가 부족한지, 이걸 통해서 클라이언트 요구가 잘 충족될 수 있는지, 클라이언트 지금 자기 숙제 잘 하고 있는지, 자원 잘 연결된 게, 잘 서비스 연결된 자원에서 서비스 잘 받고 있는지,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거, 이런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를 서포트하는 역할, 지지하는 역할이죠. 뭐, 사회복지사가 하는 게 뭡니까? 클라이언트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심리적 지원, 뭐 심리 정서 지원을 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역할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공한 모든 서비스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평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들은 뭐 즉각적인 클라이언트 피드백을 받아서 이거는 너무 좀 이거 저는 부족한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은 전 너무 힘들어요. 뭐 이렇게 즉각적인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럼 즉각적으로 또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클라이언트 문제가 얼마나 해결됐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이 얼마나 잘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 자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확인했느냐. 그 다음에 우리의 계획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얼마나 효과적이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 역시 클라이언트에 대한 사회복지의 책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평가자 역할 굉장히 중요하고요. 때로는 클라이언트의 입장에 서서 클라이언트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런 옹호자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자, 책에도 물론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좀 더 간단하게 좀 이렇게 사례 관리 과정을 도식화 시켰습니다. 우선 클라이언트가 옵니다. 접수라고 하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인테이크라고 하잖아요. 사례 발견 접수에 이제 초기 상담이 인테이크예요. 그래서 오면 접수를 통해서 이제 욕구 조사를 하죠. 요 과정이 이제 인테이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초기 상담 또는 인테이크 단계입니다. 보통 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즉, 내방한다 그러죠, 기관에. 그 다음에, 또는 어때요? 어디에서 의뢰된 경우도 있어요. 의뢰돼서 우리 기관에 오시게 되는 거. 이게 이제 연계된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 직접 오거나, 의뢰돼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찾아 나서는 거죠. 방문하는 거죠. 아울리치, 사례 발견하러 찾아 나서는 거예요. 가가보고 방문하는 거. 이 세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뭐 한다? 대상자 접수한다. 사례자 발견한다 이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욕구 조사하는 거죠. 이제 이게 초기 단계예요. 초기 상담이다. 인테이크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이제 회의를 하는 과정이 이제 사정하는 과정이에요. 내부 통합, 뭐, 내부, 뭐, 그 다음에 통합, 뭐, 이거는 내부에서 하는 사례회의, 그 다음에 통합사례회의.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뭐 그런 자원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 같이 모여갖고 사례 관리를, 그러니까 사례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이 케이스, 이분의 문제가 뭐고, 이분은 지금 어떠어떠한 이유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며, 그래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그럼 어떤 기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줄 건지, 뭐,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확인을 하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사례회의를 하기도 하지만, 관련된 여러 기관과 단체와 조직, 이런 것들의 대표자들이, 관련자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통합 사례 관리를, 사례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례회의를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이제 뭐가 문제고 어떤 거에 개입을 해야 될지 사정을 하는 거예요. 사정 과정, 여기가.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계획을 하는 거죠. 계획된 서비스를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을 실제로 클라이언트에게 제공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사례 회의할 때는 실은 참여하진 않아요. 사정하고 뭐 이럴 때 회의할 때는 안 하지만 계획을 수립할 때, 자, 그래서 어떤 욕구에 어떤 서비스 를 받게 될지, 받고 싶은지, 희망하는 서비스를 얘기하기도 하고, 클라이언트에게 제시해 주기도 하고, 뭐, 그럼 이게 원하느냐, 뭐, 할 수 있겠느냐, 괜찮겠느냐, 뭐, 이러면서 같이 해요. 대상자분과 같이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이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무가내로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하세요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계획된 것을 개입을 하는 거죠. 개입 과정. 개입 과정에서 뭔가 불충분한 요인들이 발견됐거나 이 과정에 또 새로운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재사정을 통해서 재사정이라고 하는 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래서 뭘 어떻게 접근할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재사정이에요. 실제로 개입을 해보니까 이런 욕구가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할머님이 뭐 말벗 서비스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혼자서 목욕하는 게 너무 어려우신 거야. 재사정이 됐죠.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동 목욕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다시 계획 수립 단계로 가서 주 1회 자원봉사자들에게 이제 이동 목욕 서비스를 해줄 것을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입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평가가 되면 종결 및 평가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빠이빠이가 아니라 그래도 관리가 끝났어도 이제 이후에 또 어떻게 지내는지 또 다른 문제는 혹시 없는지 이제 그런 사후 관리를 하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자, 사례 관리의 스텝 1, 접수 단계예요. 그래서 사례 발견과 접수 단계입니다. 흔히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사복지 실천론에서 인테이크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인테이크에서는 클라이언트 찾기, 대상자 찾기입니다. 사례 발굴이죠. 많은 경우에 이제 직접 오시기도 하시고요.
우리가 이제 아울리치, 차단 아니고 이제 이게 가정 방문인 거죠. 뭐 둘 다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죠. 여기서 누군가의 어느 기관에 의뢰가 돼서 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 간단하게 문제 접수예요. 이제 누구누구 뭐 기본적인 인적사항 적으시고 접수한 거죠. 우리 기관에 왔으니까 쓰셔야겠죠. 그 다음에 무슨 일로 오셨느냐 문제 간단하게 확인하고 그래서 뭘 원하시냐 이런 거 욕구나 기대를 간단하게 파악합니다. 인테이크 단계에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이 사람의 문제가 뭐고 뭘 개입해야 되는지는 사전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갖고 있는 대략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거, 어떤 기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접수 단계에서 해야 될 거는 우리 기관이 서비스를 어떤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관이 이 클라이언트를 관리할 수 있을지,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기관이 적절한 클라이언트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적격성을 심사를 해야 돼. 예를 들면 그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르신이 찾아오셨는데 만약에 이 어르신이 잘 모르셔갖고 장애인 복지관을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말씀드려야 되죠. 우리 기관은 뭐 이러이러한 서비스를 주는데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르신 잘못 오셨어요. 그쵸? 그럼 잘못 오셨네요.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라 자 어르신 우리 기관은 어르신에게 이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좀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근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가시면 누구누구 사회복지사가 어르신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거예요. 이게 의뢰입니다. 그럼 이 의뢰된 이 클라이언트는 그 기관에 그래서 한번 가시거나 아니면은 가시기 어려우시면 기관에 연계된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이 어르신에게 찾아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격성 여부라고 하는 건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 기관이 줄 수 있는 게 이 클라이언트 욕구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될 때는 타 기관에 적절한 기관에 의뢰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우리가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르신이 도움을 받을지, 이 클라이언트가 어떤 도움을 받을지 그런 과정을 쭉 설명드려요. 일단 여러 가지 조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저랑 상담도 하고 가족분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뭐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게 뭔지 저희가 확인하고 같이 어떤 거를 해드리면 좋을지 받으시면 좋을지 결정하도록 해요. 그래서 이제 서비스 받으시고 이제 뭐 혹시 불편한 것이 있거나 그러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 검사가 필요하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텝 1 접수 단계, 인테이크 단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주요 문제가 뭔가 어떻게 뭘 도움을 줄 것인가 이제 대략적으로 클라이언트는 머릿속으로 띵띵띵 생각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스텝 1을 이제 마쳤어요. 자, 스텝 2. 자, 우리 기관에서 서비스 받기로 하셨습니다. 스텝 2에서는 본격적으로 이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뭔지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된 원인들 파악하는 거, 원인 파악뿐만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강점, 자원이라고 얘기하죠. 자원. 그 다음에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장애 요인이 뭔가, 내적 장애 요인은 뭐고, 외적 장애 요인은 뭔가, 그 다음에 필요한 이용 가능한 자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이 문제 원인이 무엇인가. 자, 보세요. 제시된 욕구를 잘 사정한다라고 하는 거는 원인을 찾는 거예요, 원인. 이거의 원인을 제대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사정을 제대로 해야지만 개입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개입을 제대로 해야지만 그 개입에 대한 효과가 뚜렷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문제는 A라고 하는 게 문제인데 B라고 하는 거를 개입을, B라고 하는 측면을 갖고 이 B에 대한 거를 개입을 해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뭔가 도움을 받지만 이분들은 아무 도움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문제 해결이 안 됐고 여러 가지 서비스 측면에서는 효과가 떨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정을 잘해야 된다. 사정은 원인 파악, 원인을 파악해라. 원인이 뭐냐?
적절하게 잘 파악하려면 클라이언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 얘기도 듣고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 얘기 듣고 여러 가지 관련된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사도 하고 다양한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자신의 통찰과 직관을 가지고 클라이언트를 파악하기도 해야 돼요. 이런 모든 자료 수집원을 통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만 여러분들 아픈 데다가 약을 발라야지. 지금 다리가 아픈데 손에다 약 바르면 안 낫죠? 그거예요. 그래야지만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문제를 파악하고 문제의 원인도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힘들게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도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적 장애 요인은 그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거. 이 사람이 뭐 자신감이 너무나 부족하다거나 자존감이 너무나 낮아서, 지금 뭐 직장 생활 제대로 못한다. 뭐 이런 거는 내적 장애 요인이잖아요. 외적 장애 요인은, 가족 간에 서로 너무 이제 그 친밀도가 낮아서 가족에게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 자원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기타 더 많겠지만, 그 다음에 장애물도 찾아요.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이용 가능한 다양한 자원들을 찾는 게 사정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자는 사정 결과를 종합하여 이게 빨리 개입해야 되느냐, 긴급한 사례냐, 아니면 좀 더 오랫동안 개입을 해야 되는 집중적인 사례냐,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례냐 판단을 합니다. 자, 요 내용은 여기서 제가 강조해서 가르치기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실천론, 실천 기술론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3는, 세 번째 단계는, 자, 이렇게 밝혀졌죠? 그러면 이거와 관련해서 해결될 문제, 뭘 해결할지 목표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개입할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이제 다 한꺼번에 막 다 개입하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나 욕구의 우선순위를 좀 결정해요. 어떤 거 먼저 시급하게.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세 번째는 뭐,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서 문제나 욕구의 우선순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및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죠. 여러분들 목표 합의된 목표는 누구하고 합의하는 걸까요? 클라이언트하고. 이러한 목표로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하시나요? 네, 네. 그러면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요러요러한 걸 해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가 참여해서 동의를 해야지만 개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목표를 쓰는 방법이잖아요. 스마트 방법은. 그렇죠? 구체적으로 쓰시고요. 목표는. 그 다음에 목표는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을 만큼 측정 가능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달성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결과를 향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결과를 낳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결과지향적이다. 그 다음에 시간 제한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요거를 개입할 것인지 그렇게 좀 시간을 좀 제한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요건 한 6개월 정도 요 개입을 요 프로그램이나 이 서비스를 해봅시다. 이런 것들이 다 시간 제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6개월이 끝난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다시 재사정을 통해서 다시 문제 계획하고 개입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사례 관리는. 그래서 목표 달성을 위한 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어떤 걸 할지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서비스 제공은 어떤 방법으로 언제 몇 시간 몇 번, 누가 담당하는가 이런 거 다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동의서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뒤에 그런 예시가 다시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단계는 개입 단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첫 번째 직접 서비스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상담, 프로그램,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기도 하고 뭐 자존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뭐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여러 교육 프로그램도 있을 수 있어요. 교육 등. 이제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기술, 사회적 기술이에요. 사회적 능력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직접 서비스를 기관에서 또는 사회복지사가 직접
뭐 기관을 통해서 우리 기관에서 직접 제공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간접적인 거는 우리 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거는 자원을 연계하거나 중지하거나 또는 간접 서비스의 하나가 이제 클라이언트의 이익을 대변하는 옹호 활동이 또 간접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간접 서비스는 그거예요. 지역사회 내에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시스템 구축, 사례 관리는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자원에 연계하는 거. 이걸 통해서 보다 많은 통합적인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거. 조정된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하는 것. 이 과정이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실행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서비스 이행 정도라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성취되고 있는지 만족도는 뭐 괜찮은지 만약에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 이분이 오셔야 돼요. 그런데 10번 오셔야 되는데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안 하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뭐 가정 내 다른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빨리 해결시켜 드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중간에 이제 성취 정도, 뭐 출석률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뭐 지금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서비스가 이제 적절한가? 우리가 계획은 해서 이렇게 했지만 정말 적절한지도 파악을 하고 클라이언트들이 만족하는지, 뭐 서비스 제공자 따로 의뢰된 서비스 제공자들이 잘하고 있는지, 자원봉사자들이 가셨는데 잘하고 계신지, 다른 기관에 의뢰한 서비스가 잘 제공되고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례관리자는.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문제가 발견됐다거나 서비스가 적절하게 지금 제공되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기관에 다시 의뢰를 하거나 뭐 그런 것들 뭐 이런 그다음에 서비스가 또 다른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새로운 서비스가 필요할 때는 이런 점검, 사전 과정을 통해서 다시 서비스 계획을 하고 개입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사정은 주기적으로 좀 실시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이나 이런 재사정은. 그래서 서비스의 적절성 및 어떤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해결됐고 클라이언트의 사회적인 기능이 향상됐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향상되었다라고 판단됐을 때 종결을 하게 되는 거죠. 평가 및 종결을 하는 거예요. 평가라고 하는 거는 목적이 달성됐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죠.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 자원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었느냐.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거고요.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땠는지를 평가를 하죠. 자, 이런 것들도 평가가 이루어지고 이제 실제 종결은 클라이언트 이런 것들 평가하는 걸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종결을 하게 돼요. 다음 주에는 사회복지관과 공동모금회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